번째 항목은요. 합종연행과 반문연대인데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가 이 전원책 변호사 해촉 문제로 사실상 힘이 빠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 이게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개파 간 전선이 지금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소식들을 정리해 보시죠. 자유한국당 오늘은 양쪽에 무슨 모임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정진석 의원하고 함께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라는 이름의 이 행사를 열었는데요. 15명 정도 현역 의원들이 왔는데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바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탈당파 이런 분들이네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여의도 한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재건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연 우파 대통합을 위한 1차 모임 이게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대개 이제 과거에 그 바른정당 만들어질 때 자유한국당에 남았던 잔류파 이렇게 자기를 자처하는 비주류들이 좀 모였습니다. 즉 당내 선거 일정을 앞두고 양쪽 진영이 좀 세규합을 한 그런 모양새죠. 양쪽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먼저 주로 이제 비주류들이 모인 행사에서는 김병준 비대위가 활동을 하루빨리 종결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 주장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올해 내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늦어도 내년 1월 달에는 전당대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권 사람인 김병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온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전당대회 하자 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 해서 당권 경쟁하면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것 같네요. 느낌은. 지금은 느낌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모임에 나왔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당 외곽에서 우파 재건의 뜻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당대회는 안 나온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 등등이 거기서는 어떤 얘기 나왔어요? 토론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이런 게 이제 소재가 됐는데 이 자체보다 끝나고 나서 김무성 의원이 한 말이 더 화제가 됐습니다. 친박, 비박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지지율은 떨어진다라면서 좀 경계를 넘어서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일부 언론 등은 이것을 이제 일종의 우파 빅텐트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만 반대하면 다 하나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반문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이 비슷한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이제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 이렇게 좀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됐던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이 김무성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의 이제 그 부산 영도 출마설에 대해서 누가 됐든 뜻을 갖고 와서 상의를 하면 도와줄 생각이 있다라고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김무성 의원 지역구가 바로 부산 중구 영도구이고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후임이 오면은 자기가 이 배려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빨리 오세요라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현주 의원은 자기 당의 손학규 대표를 또 공격했더라고요.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현주 의원에게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오늘 이현주 의원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손학규 대표의 정체성은 그럼 뭔지 궁금하다 하면서 나는 반문인데 손 대표는 친문이냐 반문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도 또 반문연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네. 과연 잘 될까요? 이게 이쪽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다가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 얘기 나오면은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좀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만원 씨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문제인데요. 예.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JTBC 인터뷰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 운동은 균형적 시각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면서 원초적인 적대 감정으로 도끼 어린 주장을 쏟아내는 지만원 씨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러면서 업무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광주형 일자리의 딜레마인데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합의에 대한 실무 협상 진행 중이고 내일도 광주시와 현대차 실무진이 재협상을 하고 또 15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뉴스 쭉 나오고 있는데 아직 좀 합의를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무슨 일들인지 좀 알아보시죠. 우선 광주형 일자리 개념 정의 좀 해주시고요. 노사 민정이 합의를 해서 좀 노동자의 임금을 업계 절반 수준으로 줄이되 일자리는 늘리고 대신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주는 이런 모델입니다.
말입니다. 예. 이 광주시와 현대차가 1000cc 미만의 경영 SUV를 연간 10만 대 양산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현대차가 올해 5월 달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민주노총 등이 반발하면서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등은 합의를 강행하면 이제 총파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취지는 지역적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타협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좀 고임금이 문제라고 하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임금 인상이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노사 대립과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산업이 좀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을 해소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독일이나 미국 등의 자동차 산업 사례를 많이 예로 드는데요. 2001년도에 독일 노사정 합의로 폭스바겐이 임금을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20% 낮게 주는 걸로 아우토 500이라는 법인을 만든 게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합작법인 소속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 정규직들에 대한 임금 하향 압박이 이게 될 수가 있다. 이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기존 자동차 시장이 이제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생산량을 확보해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 라인을 줄여서 노동자가 해고되는 등의 문제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방식의 사회적 타협이 결국 지역별 차등 임금 체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노총 쪽의 대안은 뭐예요? 임금 하향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야 되고 이 경영 SUV가 아니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를 생산하게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이게 된다. 이게 이제 노조의 주장인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정부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것들도 실행이 그러면 안 될 거고 결국 실패의 책임은 노동자가 뒤집어 쓴다. 아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최근에 뭐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을 강한 톤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뭐 민주노총을 설득할 방법이 여러모로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광주형 일자리를 뭐 이대로 지지부진 내버려둘 수도 없고 또 정책 자체에 대한 여론의 호응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광주형 일자리 이게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SOC 투자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의 어떤 여론 이런 정치적 측면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이 반대하더라도 좀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일단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민주노총과 정부 관계는 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쪽 의견을 좀 받아서 기존 계획의 약고 다소 좀 수정하고 이럴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도 이제 약간 민주노총 등의 노조 의견을 받아서 기존에 이제 그 현대차가 제시한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노총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가능성을 뭐라고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